안녕하세요. 라이프닥터입니다. 오늘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급등하고 있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식시장은 중국 증시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급 준비율 인하 등 경기 부양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중국 경제의 골칫거리였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까지 내어놓으면서 중국 시장이 폭등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반신반의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던 중국 개인 투자자들도 이번에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중국 증시 투자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관심으로 지난 9월 27일에는 매수 주문량이 폭주해 중국의 다수 증권사의 매매 시스템이 오류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강한 반등세를 보이자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주식을 매수할 만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드디어 중국 증시를 외국계 증권사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먼저 움직이고 외국계 투자기관의 자금까지 몰리면서 10월 중국의 국경절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9월 30일에는 중국의 우량기업 300곳의 주가로 구성된 CSI 300 지수가 자그마치 8.48%나 급등했습니다. 상하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설정되어 있는 중국 지수의 특성상 CSI 300 지수가 8.48%나 급등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상승폭은 중국 증시가 가장 잘 나갔던 2008년 9월 19일 9.34%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더불어 기술주 중심의 선전 종합지수는 10.67%, 상하이 종합지수는 8.06% 급등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증시가 지난 24일 대규모 부양책 발표 이후 20% 이상 급등해 드디어 모든 투자가들이 기다리고 있던 강세장이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중국 개인들도 중국 증시를 이탈하여 거래대금이 급감했었죠. 특히나 미중 무역 분쟁과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9월 13일 3159.25포인트를 기록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지만 불과 보름 만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27%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지수만 급등한 것이 아니라 9월 30일엔 본토 증시의 거래대금이 2조 위안을 돌파하며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면서 지수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에서도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5%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지 약 열흘 만인 지난 24일 길어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경기 부양 패키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지급준비율 0.5% 인하입니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 비율을 말하는데요. 중앙은행은 이 지급준비율을 조정해서 시중의 자금이 유통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죠. 현재 중국 대형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평균 10%, 중소형은행의 지급준비율은 7% 수준인데요. 이러한 지급준비율을 0.5%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융시장에 1조 위안, 하나로 약 190조 원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시장 내 유동성을 늘리려는 조치입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안에 시장 상황을 보고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0.25%에서 0.5%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면서 중국 증시의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언급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이 아닌 지속적인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외국계 투자사의 자금 유입까지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 금리인 LPR과 대출 우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금리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고 증시 부양을 위해 5천억 위안, 하나로 약 95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지급준비율 인하, 대출우대 금리 인하 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의 방법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내어놓던 가능에서 벗어나 이 모든 것을 패키지로 한 번에 쏟아내면서 중국 경제의 활성화와 증시 부양에 강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을 총망라에 내놨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히나 중국인민은행이 대출 우대 금리와 지급준비율 등을 함께 내리는 것은 최근 10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핵폭탄급 경기 부양책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주식시장의 활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는데요. 기업이 자사 주식을 매수하려는 목적의 대출을 허용하고 인수합병을 위한 대출 범위를 늘리는 등 상장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9월 24일 중국이 앞서 말씀드린 지급 준비율 인하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여 1차 급등한 데 이어 9월 30일에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차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저우는 주택 구입에 대한 모든 제한을 푼다고 발표했고, 상하이와 선전은 외국인의 주택 구입 제한을 완화하고 첫 주택 구입자의 최소 계약금 비율을 15% 이상으로 낮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앞서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모기지 금리 인하를 시중은행에 지시했고, 은행들은 모기지 금리를 평균 0.5%포인트쯤 내릴 전망입니다. 이러한 중국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고자 하는 정책을 발표한 뒤 중국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대표적 부동산 개발 회사인 신다부동산은 10.12%, 선전 오브시즈 차이니즈 타운 주가가 10.19% 올랐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스탠스 변화로 인해 미국 월가에서도 중국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글로벌 헤지펀드 및 자산 운용사들이 중국 주식에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현재 중국 주식을 비중 확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펀드 운용사들이 중국 대형주와 중국 상장지수 펀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 업계 거물인 데이비드 테퍼 에팔루시아 매니지먼트 창업자도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라는 바주카포를 발사하면서 중국 주식이면 이제 무엇이든 사야 될 시점이 왔다며, 지난주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것이 중국의 경기 침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긴 했지만 이렇게 큰 무기를 꺼낼 줄은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또한 주가가 급등 중입니다. 징둥닷컴, 핀더더,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나 니오, 리오토와 같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주가도 10% 안팎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는 윈 리조츠, 컬컴, 알버말, 머크, 웨스턴 디지털 등을 언급하며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주목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중국 매출 노출도가 48%인 카지노 및 리조트 운영업체 윈 리조트를 중국 부양책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 꼽았고, 중국 매출 노출도가 62% 이르는 컬컴도 수혜 종목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고요. 또한 리튬 관련 기업인 알버말은 중국 매출 노출도가 29%에 달하는 기업으로 중국의 부양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언급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급등세는 일단 10월 1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국경절로 인한 증시 휴장으로 잠시 소강 상태는 보이고 있지만, 중국 증시가 쉬는 동안에도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콩 H지수는 풍선 효과로 급등했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급등락을 보이며 여전히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좋은 점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중국을 향한 경제, 무역, 기업 제재가 여전한 상태에서 수출 위주의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질 것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위주로 한 경제 부양책을 펼친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와는 별개로 주가 상승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래 대금의 증가가 당분간은 중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는 모두가 동의를 했는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가장 먼저 투자를 결정했으니 그들이 큰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뉴스를 쏟아낼 것이고, 그동안에는 지난 한 주 같은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지금 당장 진입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비이성적으로 급등했던 상황이니까요, 약간의 조정,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분은 매수해 보시고요, 변동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중국 주식보다는 0.5%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 지속적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해보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닥터였습니다.